아, 반갑다. 얘는 저번에 본 애 같은데? 그쵸? 원래 이번 주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저번 주에 너무 바빴어요, 내가. 가천대하고 국민대 약수령 논술하는 것 때문에 고3들 대학 입시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는 수업을 못하고 다음 주에 개강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또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1시간 동안. 그래서 내 수업을 미리 보기 프리뷰를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 일단 나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되겠지. 나는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어. 썩 좋은 학교는 아니야. 니네 눈에는 뭐 서울대 좋은 학교, 연고대 갈만한 학교, 나머지는 학교가 아니겠지. 이제 중3이니까. 그렇지? 아니, 괜찮은 학교인가? 괜찮은 학교야? 좋아. 너 옷이 상당히 고급지다. 비싼 옷인데. 그 다음에 미래탐구라는 학원이 있어. 꽤 큰 학원이야. 그 학원이 분당에도 있는데 분당 미래탐구 총괄 원장을 하고 있고, 메가스터디에서 작년까지는 이제 내 이름으로 인터넷 강의를 했고, 올해는 인터넷 강의 올해도 가천대 약수령 논술, 뭐 국민대 약수령 논술 이런 강의는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논술학원 중에 항림논술이라고 있어요. 항림논술을 만든 사람이야, 내가. 그 다음에 옛날에 한때 전성기 때는 동아일보에서 만드는 주간동아라는데 요런데 막 논술 칼럼 이런 거 쓰고 그랬어. 입시로 상당히 유명하고. 왜 신발이 부러워? 하나 사줄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서울신문사라고 있어요. 정부가 운영하는 신문사인데 여기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 다 의미 없어. 내가 어떤 인간이냐. 난 수포자의 시조새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수학을 포기했었어. 그래서 고3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학 공부를 안 하고 매일 기도했어. 진짜 어렵게 나오기를. 진짜 어렵게 나와서 나도 찍고 공부 잘하는 애도 찍어가지고 점수 격차 대폭 줄었어요. 그러니까 입시에서 내가 잘하는 건 열심히 하고 못하는 건 전략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알겠니? 가장 현명한 전략을 찾아야 돼. 근데 옛날에 이게 통해서 수학을 포기하면 됐는데 지금 수학을 포기하면 절대 안 돼. 지금 뭐 영포자는 좀 가능해. 영어 포기하는 건 좀 가능해. 근데 수학 포기하면 대학 갈 때 수리 논술도 못 보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표준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포자가 안 되는데 한때 내가 수포자의 시조자였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노트 검사를 하는데, 나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은 형 누나들하고, 형 누나들이 대학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바인딩하는 노트를 쓰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내가 바인딩하는 노트에 한 권에다가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넣어놓고 그날 수업 있는 걸 이제 간지를 껴놓고 노트 정리를 했어. 근데 선생님이 딱 나온 거야. 야, 노트 꺼내봐. 딴 애들은 막 과목마다 노트 꺼내는데 나 혼자 대학 노트 한 권 바인딩 되고 꺼내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저 노트 다 갖고 다니는 게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한 권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뺨을 때린 거야. 이 자식이 머리를 써서 공부해? 그래서 내가 또 말대답을 했어요. 그럼 머리를 써서 공부하지 몸을 써서 합니까? 그래서 싸가지 없다고 맞았어. 그 다음에 한 10년 뒤 되니까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할 때 뭐 해야 되냐? 단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나 배짱 지원의 성공자야. 내가 대학 가고 1년 뒤에 우리 학교에서 부정입학 사건이 터졌다. 근데 내가 몇 점 올려서 썼냐면 80점 올렸었어. 근데 합격해서 진짜 100일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서실에서. 그래서 내 눈을 보는 사람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 줄 알았대. 그때 이제 국어는 원래 잘했으니까 수준 유지하고, 영어는 미친 듯이 해서 책 5권을 100일 동안 5번 보는 걸 목표로. 근데 다 봤어. 근데 수학은 아예 포기하고 매일 기도했어. 어렵게 나와라, 어렵게 나와라. 잘하는 애들도 찍을 수밖에 없게 나와라. 근데 진짜 어렵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합격하고 나서 친구들 사이에서 제 잔디 깔아주고 갔다 이런 소문이 난 거야. 니네들한테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믿어. 어떻게 100일 만에 80점 올릴 수 있는가? 가능하잖아. 하루에 1점씩 올리면. 그쵸? 근데 진짜 그때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데 한 번은 학원에서 설명할 때 내가 얘기하거든. 100일 동안 80점 올렸다. 근데 딴 강사들이 저거 사기다. 저 입만 열면 구라다. 입 벌구다. 막 이랬다고. 근데 우리 학원 강사 중에 한 명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가집 갔는데 또 그 강사의 사촌이 내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어. 걔가 얘기해줬어. 쟤 80점 높여서 가내라고. 부정입학했다고.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새로운 학습 방법을 매번 개발해. 그러니까 맨날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르고 어떻게 해야 좋은 공부 방식이 되는가, 학습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서 나는 미래탐구에서도 그래. 원장들 중에서
실험 정신이 가장 강한 사람. 분당 미래탐구는 미래탐구의 실험실이다. 이러면서 항상 새로운 수업 방식, 새로운 공부 방식, 더 좋은 공부 방식 이런 걸 추구해. 그 다음에 마지막 입시 전략은 내가 최고수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모르지만 3학년 되잖아? 그럼 내가 뭘로 대학 가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내가 좋은 대학을 갈지. 나는 성공해봤단 말이야. 수학을 포기하고 성균관대를 갔어요. 그 다음에 100장 지원하고서 성균관대를 갔어. 마지막 100일 동안 딱 공부해서 성균관대를 간 거야. 재수하려고 그랬는데 친구들 6명을 재수했어요. 나 혼자 대학 합격하고. 그때가 우리 때는 대학 입학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 아냐. 엄마한테 물어봐. 그때는 학교까지 가야 돼. 학교까지 가면 정문부터 막 본관까지 막 이렇게 간판이 있고 거기에 이름이 쫙 써 있어. 그걸 딱 보고 왔어요. 12월 24일 날. 신림동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 혼자 대학 합격증, 내 친구들은 대성학원, 종로학원, 정일학원, 입학원서 들고 와가지고 친구들 다 재수하니까 나도 재수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대학 다니까 너무 좋더라고. 친구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어요. 매일매일 축제, 매일매일 술 파티, 그다음 매일매일 소개팅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을 계속 다니다가 이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습니다. 얘들아, 대학 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 때는 대학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너희는 모두가 다 열심히 공부하잖아.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겠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 총 12주, 겨울방학 때부터 개학할 때까지 12주 동안 할 텐데 하루에 1시간은 문학할 거야. 1시간은 독서할 거야. 1시간은 문법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문학도 다 나눠놨어. 1주차는 화자, 2주차는 시어, 3주차는 표현, 4주차는 감상, 5주차는 실전 문제 풀어보고, 6주차 산문문학, 인물, 그 다음에 7주차 사건, 배경. 그럼 니네가 소설이든 시든 어떤 거든 다 읽어낼 수 있는 힘과 이걸 읽고 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거야. 그 다음에 독서도 사실적 독해. 일단 읽고 이해하는 거. 두 번째 추론적 독해. 요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합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이 주장과 이 주장을 합치면 그 다음에 어떤 주장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추론적 독해. 마지막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까지 다 할 거야. 그 다음 단어는 의문론 있지. 의문론 3번, 단어론 3번, 그 다음에 표현론 3번, 역사. 너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거. 중세국어. 이런 거. 나란말싸 및 둥규의 달아. 이런 거. 쭉 할 거야, 홍민정. 그 다음에 산문문학도 오면 인물, 사건, 배경, 서술상의 특징, 그 다음에 희곡 하고 실전 문제 풀면 니네가 모든 딱 12주 동안 국어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실력을 다 갖추게 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보라 고등학교 교과서 작품하고 외부 작품 나올 거 하면 100점은 그냥 맞을 수 있을 거야, 얘들아. 근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래서 지금도 내가 니네들 단어장도 만들고 있는데 클리닉 할 때 뭐 할 거냐면 고전 시가에 나오는 단어를 다 정리했어. 그 다음에 문학 작품에 나오는 단어, 독서 지문에 나오는 단어 이거 다 정리해서 1000개 정도만 니네가 단어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어떤 글이든 읽고 어떤 글이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알겠니? 그리고 교재는 뭘 쓸 거냐면 지금 필수라고 있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수능서, 지금 필수라고 있는데 요게 국어도 있고 독서도 있고 문학도 있어. 이게 종합적인 거니까 국어를 사야 돼. 내가 다음 수업 올 때. 알겠니?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비상교육에서 나왔고 가격은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12,600원. 복사해서 쓸 생각하지 말고 이거 풀고 이걸 사가지고 첫날 뭘 해서 와야 되냐면 첫날 여기 문제를 풀어보고 와야 되겠지. 요거 읽어보고 와야 되겠지. 운문문학의 화자와 관련된 부분 한번 예습하고 오고, 알겠니? 사실적 독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부하고 오고, 의문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해서 와야 돼. 예습을 잘해야 복습이 되고, 복습을 잘해야 성적이 올라. 학원 와서 그냥 수업 듣는다 아무 의미 없어. 그럼 진도가 좀 빠를 수도 있다고, 중학교 때 비해서. 알겠니? 진도가 좀 빠를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와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우리 수업 요일이 무슨 요일이니? 맞춘 사람? 페레로 로쉐. 비싼 거야. 자, 손을 먼저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 하나 둘 셋. 수업 언제? 화목. 내 수업은? 화요일. 몇 시? 5시 반. 5시 반. 5시 반. 뭐라고? 수업 요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치? 내 이름 뭐라고? 보라동에서 제일 수업 잘하는 국어 선생님 누구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내가 수업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시조를 보자. 수양산, 얘는 뭐라고 읽니? 바야? 바야? 자신 있게 얘기해. 밥? 바. 수양산 바라고 보면 이제 를? 얘는 바램에. 얘는 왜 르리야? 이제 랄이라고 해도 되고 르리라고 해도 돼. 알겠어? 한오라. 그치? 무슨 뜻일까? 니네 안 배웠어 중학교 때? 그 밑에 볼까?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한한 것과 무슨 뜻이야? 그 니네 엄마들한테도 아빠들한테 특히 아빠 야 한국어로 됐는데 그 한국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학원 가야 돼? 그럼 얘기해. 아빠 이거 무슨 뜻이야? 아빠 이거 알아? 아빠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공부를 하지만 한국어를 하는 게 아니고 조선어야. 알겠어? 조선어야. 조선어도 있고 고려어도 있고 백제어도 있어. 표기 방식이 한글이라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게 아니야. 니네 이해를 이거 못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야. 알겠니? 비록의 푸셋 것인들 귀니 얘는 어떻게 읽어? 씻다? 땅해 놨다니. 이게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조야. 조선 초기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성산문 하면 떠오르는 이름 있어? 뭐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성산문. 힌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세종? 아, 세종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세조. 그래. 세조가 누굴 죽이고 왕이 됐어? 단종을 죽였어. 그럼 단종을 따른 애들 중에는 어떤 애들이 있을까? 사육신과 생육신. 그렇지.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의 왔어. 두 개만 줄까? 사육신과 생육신 중에 뭐야? 맞습니다. 생육신? 예. 아깝다. 아깝다. 자, 줄여 죽을 진데 죽는다며. 그럼 생육신이야 사육신이야? 사육신. 좋았어. 용기 있는 자에게 키세스. 잘 봐. 단종이란 사람이, 단종이란 왕이 있었는데 세종이 되게 뛰어난 왕인데 아들이 너무 약했어. 그 다음 아들 너무 굴렸어. 흔히 한 말대로 아들 너무 혹사시켰어. 한글 만들 때도 야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참여해.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막 한글 개발시키고. 그럼 니네 그런 거 있지. 조선시대 때 무기 중에 막 화살이 확 이렇게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거 신기전 이거 개발도 시키고 이런 거야. 그럼 문종이 너무 혹사당해가지고 병이 약했어. 일찍 죽었어. 그 다음에 아들 너무 어린 아이들이 왕이 된 거야. 왕이 되니까 이제 그 세종대왕의 아들들도 바로 아빠의 피를 바로 이었으니까 얼마나 뛰어났겠니. 수양대군이 둘째 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 조카가 있긴 한데 조카가 삼촌 말을 잘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 김종서 이런 대신들 말을 듣는 거야. 대신들은 쟤 살려두면은 조카 제끼고 뭐 할지 모르는데 쿠데타 비상계엄 선포할지도 모르는데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럼 수양대군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 반역을 일으킨 거지. 그래서 수양대군이 뭐가 된 거야? 세조가 된 거야. 그때 이제 자기도 역적이 될지 왕이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관생장이한테 찾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게 되게 유명한 영화의 대사잖아. 이정재. 알겠어? 그때 단종이 쫓겨났어. 처음부터 죽은 건 아니야 얘들아. 쫓겨나가지고 귀양을 갔단 말이야. 어디로 귀양 갔겠니? 보라동? 어디? 어디로 귀양 갔겠어? 자, 니네 같으면 귀양을 어디로 보낼래? 외딴 곳이지 당연히. 외딴 곳 어디? 섬으로는 안 보냈어요. 제주도. 물론 귀양 제일 보내기 쉬운 데가 어디야? 제주도. 그치? 그 다음 전라남도 해남 이런데. 또는 북쪽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은 어디니? 겨울 되면 얼어 죽어요. 함경도 이런데. 근데 어디로 보내냐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는데 이제 신하들이 안 되겠다. 세조 쟤를 없애고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자 라고 했다가 발각돼가지고 죽은 사람 6명 있어. 죽은 사람 6명이 뭐예요? 사, 죽을 사자.
우리가 숫자 6을 할 때 6, 6 알겠니? 6, 6. 그 다음에 신하신에서 사육신이야. 살아있는 사람 6명 생육신. 그래서 총 합치면 몇 명이야? 12명.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 그래서 되게 10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맞춘 거야. 죽은 애들이 500명 정도 돼. 사실 그 당시에. 500명 정도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애 6명 중에서 성산문이 첫 번째. 이 수양산이야. 그럼 수양산은 원래 중국에 있는 산이야. 중국에 있는 산 중에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 들어봤어? 몰라? 주나라의 무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나라의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은나라 주왕이라는 애가 너무 막 통치를 맨날 술만 처먹고 이러는 거야. 주지웅님이라고 들어봤지? 주지웅님. 주지웅이 뭐냐면 술주자에 연못지자야. 술로 연못을 만들어.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는 뭘 걸쳐놔? 육포를 걸쳐놔요. 그래서 주지웅님이야. 거기서 배 타면서 술 먹고 그냥 지나가다 나무에 걸려있는 육포 뜯어먹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야 가마솥이 이 강의실 한 10배 돼.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쇠로 된 기둥을 걸어.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칠해. 밑에 그 가마솥에는 기름을 계속 끓여요. 거기서 무사히 맨발로 건너가면 사는 거야. 그렇게 사람을 튀겨 죽이고 이랬다고. 그래서 주나라 무왕이 안 되겠다. 저 은나라 주왕 제 토벌하고 내가 황제가 돼야 되겠다. 이러는데 백이와 숙제는 고주군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였어요. 근데 백이한테 왕하라고 했더니 숙제가 백이 나 싫어. 숙제한테 왕하라고 했더니 나 싫어. 그럼 우리 탈주하자.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려고 할 때 말리다가 못 말린 거야. 그래서 주나라가 들어섰어. 그래서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수양산의 뜻은 두 가지야. 어떤 단어 하나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무슨 표현이라고 그래? 겹쳐져. 어떤 단어 하나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다예요. 다이에요? 그거는 이제 맞아. 단어로는 맞아. 근데 시에서는 동음이요? 아니지. 동음이어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뜻. 무슨 표현? 그렇지. 중의적 표현. 얘는 맞췄으니까 중의적 표현. 그럼 수양산은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중국에 있는 수양산. 또 하나는 뭐야? 수양대군. 수양산을 바라보면 이제 백이와 숙제는 충신 아니야. 안 그래도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 토벌하는 걸 말렸는데 알겠어? 이제를 백이와 숙제를 하나노라. 하나는 게 뭐냐? 원망하다. 한탄하다 이런 뜻이야. 최고의 신하, 최고의 충신인데 얘네를 보고 한탄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겠어? 야, 난 쟤보다 나아. 그러니까 백이와 숙제가 가장 절개가 뛰어난 사람인데 쟤보다 내가 나아. 이런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야. 야, 굶어 죽지 차라리. 줄여 죽을진들. 차라리 굶주려 죽을진등. 채민도 하는 것과. 채미가 뭐냐면 고사리를 캐는 거야. 야,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냐? 찌질하다. 나 같으면 바로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백이와 숙제도 충신인데 자기는 뭘 안 한 거야? 나는 고사리도 안 캐먹겠다. 그럼 여기서 채미는 잘 봐. 채미는 고사리를 캐먹는 거지. 그럼 이제 하나의 뜻은 고사리를 캐먹는 거야. 또 하나는 뭘까? 내가 무엇인가 먹을 걸 얻는 걸 뭐라 그래? 옛날에 조선시대 때 월급을 뭐라 불렀니? 그 당시에는 나라에 뭘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녹봉. 좋았어. 내가 갈 수는 없잖아. 네가 와서 받아가야지. 녹봉. 녹봉 두 가지 뜻이야. 그럼 채미도 무슨 뜻이야? 중의적 표현. 알겠니? 그래서 비록 푸세의 것인들, 비록 작은 푸세 뭐냐면 나물들도 그 네 땅에 났느요. 누구의 땅에 난 거야? 수양대군의 땅에 났다. 주나라의 땅에 났다. 그래서 주나라 주는 건 아예 안 먹겠다. 에이 더럽다.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자기의 도덕성을 과시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래서 잘 봐봐. 이게 백이숙제의 고사를 다룬 그림이에요. 니네 나중에 지금 막 혐중 이런 게 많잖아. 중국 애들 묻으면 안 된다. 이번에 쿠팡에서도 뭐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중국인 직원이 유출했다 이런데 니네가 나중에 중국 애들하고 친하려면 중국 애들이 주는 그림 하나 이런 거 의미를 찾아내야 돼. 걔네가 써놓은 글귀 이런 거 의미를 찾아내야 돼. 그래야 니네가 글로벌해질 수가 있어 얘들아. 잘 봐. 여기 할아버지 둘 있지? 늙은이 둘 있지? 얘네가 누구야? 백이와 숙제야. 여기 뭐 있니? 바구니 있지? 그럼 바구니에 뭐가 담겨 있겠어?
자, 아까 뭐 캐먹었다 그랬어? 고사리 캐먹었잖아. 고사리 캐먹는 백이의 숙제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러 갈 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되게 유명한 애가 또 한 명 나와. 강태공이라는 애가 있어요.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데 아니 물고기도 안 잡으면서 왜 낚시질해요? 나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다. 세월을 낚는 거다. 이런 멋있는 말을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나라 무왕의 오른팔이었어. 백이와 숙제가 막 아니 당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장례도 안 치르고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치러 가냐.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말릴 때 주나라 무왕이 또 저 새끼 죽여버리자.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어? 이랬는데 강태공이 말려서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주나라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수양산에 들어서 고사리 뜯어먹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머두만자로 고사성어도 많아. 기산지절 무슨 뜻일까? 기산지절, 불식주속, 이포역포. 요 세 개 고사성어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기산지설이 뭐예요? 기산이란 산이 있어, 알겠어? 기산의 절개. 얘네들이 살았던 산이 기산이, 알겠어? 기산의 절개. 불식주속은 끊어봐. 불식. 불자가 무슨 불자겠어? 아니 불자. 식자가 먹을 식자였지. 안 먹겠다. 알겠니? 요 주나라 주자는 무슨 주자겠어? 주나라 주자. 속자는 속하다? 곡식.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겠다. 주나라에 속한 건 먹지 않겠다. 또 이포역포는 이자가 써이야. 뭐뭐로써. 알겠어? 폭력으로써 뭘 제압한다? 폭력을 제압한다. 뭐 이런 세 가지 고사성어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한국사도 같이 공부해야 돼. 이 영화 유명하지? 우리나라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 잘 봐봐. 뭘 잘 알아야 돼? 역사를 잘 알아야 돼. 역사 모르잖아? 그럼 영화도 못 봐요. 이 관상인데 요 얼굴 본 적 있어? 요 얼굴 본 적 있어? 미술 시간에 안 배웠어? 니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가 누구의 초상화니?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있어. 신비한 미소 뭐 이런 거. 모나리자. 그치? 근데 전 세계에서 초상화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라고 그러지? 임금의 얼굴을 그린 사진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전주에 가면 있어. 세종대왕의 어진도 남아있긴 해. 영주의 어진 남아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시의 주류들은 좀 통통해요. 태조 이성계 엄청나게 퉁퉁해. 세종대왕 완전 돼지야. 몸무게가 120kg이 넘었대. 그래가지고 장영실이 만든 수레를 탔는데 수레가 깨져가지고 부셔져가지고 장영실 깜빵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초상화 중에 제일 유명한 초상화가 공제 윤두서의 초상화인데 이렇게 생겼어. 털 엄청나게 나 있고 귀신처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초상화를 보고 베낀 게 이 영화의 포스터예요. 첫 번째.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관상이란 영화. 얘가 관상쟁이로 나오지. 송강호가. 그다음 누가 세조로 나와? 이정재가 세조로 나온다고. 그다음 누가 이 백윤식이 김종서로 나와. 그걸 다루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 성삼문이 쓴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나로라 요 내용이 영화로도 나오고 사자성어로 나오고 이걸 많이 할수록 니네가 문제를 푸는 데도 좋고 한국사도 이해하게 된다고. 이게 이제 6명 사육신이에요. 성상문, 내가 다 물어보려고 그랬어. 이거 다 맞춘 사람 진짜 많은 주려고 그랬어. 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유운부, 유성원, 이계. 이렇게 6명. 그 다음에 생육신에는 김시습이라고 있어요. 김시습이 제일 유명해. 김시습이 쓴 소설들 뭐 있니? 김시습의 소설들. 책으로 한 권 나와 있어. 뭐야? 금오 신화. 금오 뭐라고? 전화? 금오신화. 금오신화를 쓴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정치 되게 열심히 했다가 와 세상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도피해가지고 SF의 세계로 빠진 거야.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육신묘는 지금 어디 있겠어? 이 6명의 묘는 어디 있겠니? 노량진에 있다? 노량진이 뭘로 유명해? 건빵으로 유명해 노량진이? 컵밥? 그래 왜 컵밥으로 유명할까? 거기에 공무원 학원이 많아.
나 진짜 웃겨. 되게 유명한 공무원 6명인데 묘소가 거기 있고 공무원 시험의 메카가 어디예요? 노량진이야. 아주 특이하지. 역사라는 게 이만큼 오래되고 오래 이어지는 거야. 그럼 이 작품을 봤을 때 표면적 의미 수양산, 백이와 숙제가 은관산이지. 근데 뭐라고? 이면적 의미. 표면과 이면은 뭐야? 표면은 뭘 의미해? 겉면, 이면은 속면.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사자성어. 겉과 속이 다르다. 쟤 겉과 속이 너무 달라. 내 앞에서는 되게 친절한 척하고 뒤에서는 막 뒷담하고. 사자성어. 겉과 속이 다르다. 너 똑똑하게 생겼네? 겉과 속이 다르다. 겉바 속촉? 표리부동. 누구야? 표리부동. 오. 아니 나 알아. 야, 두 손으로 받아야지 그래도. 표리부동. 겉표자 알겠어? 리자. 그러니까 표면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 수양산 뭐라고? 수양산 뭐라고? 백이와 숙제가 은고한산. 이면적 의미 뭐야? 수양대군. 그 다음에 채미, 고사리를 캔다. 실제적 의미는 뭐야? 녹봉을 받는다. 수양대군이 주는 월급을 받는다. 그 다음 니나서. 이 니가 누구야? 주나라의 무왕. 실제 의미는 누구인? 수양대군, 세조. 이런 것까지 알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기존의 통념을 잘 봐야 돼. 기존의 통념을, 야, 백이숙제 대단하다. 주나라 무왕한테 막 대들고 주나라 무왕이 칼로 이 새끼 죽여버려. 이래도 야,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 당당했던 애고,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수양상에 가서 고사리를 먹고 굶어 죽었는데, 그랬더니 얘는 뭐야? 야, 고사리를 왜 캐먹어? 그냥 죽어야지. 네, 있잖아. 야, 쟤 진짜 대단한 애야. 너 고등학교 어디 가고 싶어? 보라고? 너는? 신갈고? 야, 얘 우리 신갈고에서 올 1등급이야. 그랬는데, 야, 올 1등급이 대단해? 올백이 나와야지. 이런 시각이란 말이야. 사실 올 1등급 대단하지 않아? 대단하지, 그치? 너 어느 대학까지 가면 대단하겠어? 한양대 정도? 높은데? 너는 어디? 가천대? 야, 진짜 열심히 하면 가천대는 보내줄게, 내가. 근데 열심히 안 하면 나천대, 다천대도 못 가. 알겠어? 내가 그래서, 국민대, 열심히 하면 국민대까지 보내줄게. 근데, 열심히 안 하면 천민대 가야 돼. 가천대 가는 건 쉽지 않아. 근데 수학을 열심히 해야 돼. 가천대, 수리논술. 국민대는 더해. 수학이 중요해. 국어논술도 중요한데, 내가 이번에도 가천대 끝나고 나서 애들 막 전화 왔었어. 선생님 가르쳤던 거, 어제 가르쳤던 거 오늘 나왔어요. 진짜 내가 논술 강사로서 되게 유명해졌던 게, 대치동에서 고려대반을 27명을 가르쳤다? 몇 명이 합격했는지 알아? 23명. 경쟁률이, 논술 경쟁률이 보통 얼마인지 알아? 300대 1이야. 그럼 23명 합격하려면 690명을 가르쳐야 돼. 확률과 통계상 본다면. 근데 27명 중에 23명을 가르친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일주일 동안 파이널 수업을 하는데 너무 이제 문제를 만들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문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책 찾아서 막. 그래서 그 전전에 중앙대에서 나왔던 문제를 변형해서 고려대 문제를 했는데 그 한글 제시문이 고려대에서 영어 제시문을 그대로 한 거야. 그때부터 애가 내 수업을 한 번도 그 다음에 재수할 때 빠지지 않고 다 들었어. 야, 그만 와라. 지겹다, 너. 내가 했던 말 또 하고, 농담했던 거 또 하는데 또 듣냐 했더니, 선생님 제가 마지막 수업날 도망가가지고 망했잖아요. 저 이번엔 끝까지 들을 겁니다. 그때도 고대는 못 가고 서강대까지는 갔어. 국어도 마찬가지야. 내 수업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듣고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영상 강의라도 들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니네가 보면 가천대 괜찮다. 한양대 괜찮다. 근데 어떤 애들은 야, 한양대가 대학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건방지지 마. 알겠어? 건방지지 마. 그 다음에 손흥민 골든슈 받았어. 야, 손흥민 골든슈 받은 게 대단하냐? 발롱드르를 받아야지?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백이가 숙제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충신인데 나는 그보다 더 높다. 자기 과시하는 거라고. 이런 작품들이 조선시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힙합의 민족이야. 알겠어? 허세. 내가 항상 더 뛰어나다. 아주 뛰어나는 얘기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 이런 허세가 조선의 시조에서부터 나오니까 힙합이 우리나라에서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야. 허세의 민족. 그러니까 문학은 내가 이런 식으로 가르칠 거야.
알겠니? 근데 문법은 니네 암기하니? 암기 좋아하니? 외우는 거? 암기 좋아하니? 암기 좋아하니? 그럼 니네 뭘로 암기해? 조선시대 왕 이름 다 알아? 순서대로? 몰라? 조선시대 왕 이름 몰라? 우리 때는 무조건 외웠는데?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도 외울걸?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이런 거 몰라? 정술헌철 무슨 오! 좋아, 좋아. 오. 마지막 거 챙겨갈까? 오. 쟤 국사만 열심히 했구나. 수학은 잘하니? 예. 진짜로? 예. 학교는 어디 갈 거야? 여기서 제일 낮아 좀. 아, 제일 낮아? 야, 쟤 완전 무시하는데? 어? 야,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 성적은 잊어라, 얘들아. 중학교 때까지 성적은 있잖아. 그냥 잊어. 고등학교 가잖아. 점수 차이 확 난다.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언제로? 내가 나보다 낫다고 무시했던 애가 올 1등급 받고 나는 올 3등급 받고 성적이 이제 딱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편차가 나.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잘한 건 의미가 없어. 제로 베이스야. 언제부터 잘해야 돼? 고등학교 때부터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하니? 동창회 가잖아. 초등학교 동창회 절대 안 가나.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안 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되게 공부를 잘했던 애인데 지금 찌질하게 살아.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했다는데 지금 되게 잘 살아. 그럼 어떤지 알아? 싸운다. 잘 싼 애가 무시해. 야, 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더니 결국 그 모양이니? 얘는 자기보다 훨씬 공부 못했던 애인데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나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 살게 된 거야. 무시한다고 싸워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원래 얘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고 얘는 못했어. 얘 지금도 잘 살고 얘 못 살아. 무시해. 야, 너 초등학교 때부터 찌질하더니. 그럼 또 싸워. 근데 대학은 있잖아. 사는 게 비슷해. 대학 동창들은. 왜 비슷한 대학 나왔잖아? 같은 대학 나왔잖아? 같은 과잖아? 소득 수준이 비슷해. 안 싸워요. 근데 초중고는 역전이 많이 돼. 엄청나게 싸워. 그러니까 얘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공고잖아. 아, 공고야? 진짜로? 어? 쟤 나중에 이제 뭐 하나 개발해가지고 피지컬 AI 로봇 개발해가지고 대박 날지 모른다. 아니면 이제 갑자기 막 유튜브 해가지고 이섭을 능가하는 테크를 할 수도 있어.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문학은 이렇게 가르칠 거 알겠니? 가급적이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시각적인 자료, 모든 내용들 다 얘기해 주면서 나름대로 너희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문법은 암기를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암기도 방법이 있어, 얘들아. 방법이. 무조건 그냥 외우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나쁜 암기는 무지성 암기야. 그냥 외우는 애들. 무식한 애들 있어. 칸 그려놓고 아 여기 뭐 들어가더라. 아 여기 뭐 들어가더라. 이렇게 외우는 애들 제일 멍청한 거야. 두 번째로는 첫 글자를 따라서 외우는 애들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강인, 효용, 숙경영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 무지성 암기가 제일 멍청한 암기고 그 다음에 첫 글자라든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암기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야기식으로 암기하는 게 제일 좋아. 니네 영화 본 건 안 잊어먹잖아. 소설책 읽은 거 안 잊어먹잖아. 그치? 왜? 줄거리가 있으니까. 사람은 이야기의 동물이거든. 그래서 이야기로 하면 안 잊어먹어. 근데 이야기 없으면 잊어먹어요. 거기다 리듬감까지 있잖아. 그럼 훨씬 잘 기억해. 그래서 노래 가사는 한 10년간 노래 안 불렀는데 노래방 가서 딱 번호 누르는 순간 새록새록 생각난다. 그러니까 암기도 방법인데 니네가 한글의 자음체계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맘 만든 게 아니야. 다 나름대로 논리적이야. 잘 봐. 맨 앞에 뭐가 있니? 맨 앞에 있어. 입술. 그 안에 뭐가 있어? 잇몸. 그 안에 혀를 대봐. 혀 바로 이빨 바로 뒤에다가 혀를 대봐. 딱딱하지. 그 어떤 입천장이야? 센 입천장, 경국에. 그 다음에 그 목, 이 코 있는 데까지 가서 혀를 한번 대봐. 입천장 어때? 부드럽지? 여린 입천장. 알겠니? 그럼 맨 마지막에 여기서 목청 있겠지. 목구멍. 어떤 애는 목구멍 그런데 목구멍 너무 없어 보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목청. 그럼 자, 이 순서는 정해진 거야. 입술. 그 다음 뭐? 잇몸. 그 다음에 뭐?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목청. 기본적으로 정해진 거, 위치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쫙 순서대로 가는 거지, 그치? 좀 어렵게 하면 양순음이라 그래. 입술이 뭐니? 순망치향이란 말 들어봤어? 순망치향? 순망치한이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입술이 없으면 뭐가 실이다? 이가 실이다. 그래서 북한이 망하는 걸 왜 중국이 싫어하는지 알아? 맨날 깝죽대고 맨날 와서 막 돈 달라고 이러잖아. 중국이 망하면 누구랑 같이 붙어야 돼 이제? 미국이랑 바로 붙어야 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망하면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순망치한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실이다. 이 입술 순자야. 입술이 두 개니까 뭐니? 양순음. 치조음이 뭐야? 치, 이빨, 조 만드는. 알겠니? 그래서 잇몸 소리. 경국에는 경이 센 경자야. 알겠어? 여는 뭐야? 여린. 구개가 뭐니? 구, 입. 개가 뭐야? 덮개, 꼭대기, 천장. 그래서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봐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이 있어. 비음이 콧소리. 비음을 잘 내야지 애교가 많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알겠니? 유음은 부드러운 소리야. 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인데 여기 다시 파열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파찰음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예사소리가 기역이라면 된소리가 뭐야? 쌍기역. 그치? 그 다음에 거센소리가 티읕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다 빼고 하면 이걸 암기해야 돼. 항상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어떻게 외워 원래? 난 이렇게 외워. 이 음운이란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자음은 뭐니? 양이야. 모음은 음이야. 음과 양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져? 음과 양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져? 음과 양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져? 뭐가 이루어져? 그치, 사랑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내가 의상 하나도 신경 써서 입고 온 거야. 강의를 위해서. 모든 건 다 설계된 분이란 말이야. 음과 양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져? 사랑이 이루어져. 근데 첫사랑은 뭐 하기 마련이에요? 첫사랑은 성공에 실패. 대부분 실패. 왜? 왜 실패? 첫사랑이니까? 첫사랑 왜 실패할까? 첫사랑 아직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불쌍하다. 얘는 했을 것 같은데? 한 3번째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들 유치원 때 첫사랑이었는데? 첫사랑 실패했어 안 했어? 진행 중이야? 애들 다 알잖아. 속이지 마. 벌써 4번째야? 능력자. 너는? 공고. 초론애가 여자들한테 인기는 많은데? 진짜로? 자, 남자와 여자 만나면 첫사랑을 하겠지. 첫사랑은 실패. 왜? 경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처음 하는 건 다 실패해. 나도 뭐 첫 강의부터 잘했겠어? 오늘도 지금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얘 자는 거 보니까 잠 너무 못 잤어. 내가 지금 용인 와가지고 국어시험 처음 하는데 실패할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치? 첫사랑 실패한 걸 생각해보자. 여자친구 이름이 봄이야. 알겠니? 봄이. 봄이. 알겠어? 사랑은 입술을 부딪힐 때 시작됩니다. 봄이야. 근데 끝나고 나서 헤어지고 나니까 이만한 여자친구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해요. 구간이 명관이다. 알겠어? 구간이 명관이다. 니네도 막 연필 바꾸고 뭐 바꿨는데 옛날 게 더 좋을 때도 있잖아. 그치? 키보드 바꿨는데 옛날 게 더 좋아. 옷도 새로 샀는데 옛날 옷을 더 입게 되는 경우도 있어. 봄이. 그럼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밤에 누웠어. 봄이야. 그러는 게 뭘까? 다시 나를. 알겠어? 다시 나를. 이게 뭐겠니? 지읒은 잘. 자기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면 기존의 사랑은 없어진단 말이야. 사랑의 아픔 뭘로 잊어야 돼? 사랑의 아픔 뭘로 잊어야 돼? 그렇지, 새로운 사랑으로. 그러니까 걔한테는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다면 나는 잊혀질 수 있단 말이야. 찌질한 거지. 봄이 다시 나를 잘 기억해. 유유. 알겠어? 모음은 어떻게 외우는지 알아? 모음은 너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 뭐해? 응, 엄마 운동이라고 다 연결해서 모음과 자음체를 내가 다 알려줘요. 한 번 하잖아? 근데 애들은 기억을 못해.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이 영상 한번 보더니 그래서 봄이가 누구야? 내가 애들한테 힌트를 주고 재미를 주려고 봄이 다시 나를 잘 기억해 라고 얘기한 것 같아. 우리 와이프는 픽션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 봄이가 누구야? 몇 번째 여자야? 막 이러더라. 봄이
가시나를 잘 기억해. 이렇게 암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머지가 술술 풀린단 말이야.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 그 다음 의문의 변동 있잖아. 내가 모든 의문의 변동을 다 이야기식으로 만들어놨어, 얘들아. 이런 게 있어. 비음화라는 게 있어. 비음화. 알겠니? 비음하니까 비음. 비음에 뭐 있어? 니은, 니을, 미음, 이응 있잖아. 그치? 콧소리를 잘 내야 된다고. 니은, 미음, 미응. 이게 비음화야. 이 비음화를 할 때, 뭐하고 뭐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 이런 거 그냥 외운단 말이야. 자, 비음이야. 비음, 콧소리, 비자 들어가니까 뭐와 관련지어서 암기하냐면 비리. 알겠어? 비리. 비리가 저질릴 때 제일 먼저 뭘 발치니? 저 이번에 국무총리 좀 시켜주세요. 저 이번에 장관 좀 시켜주세요. 뭘 바쳐야 돼? 그렇지. 돈. 그냥 돈을 주는 거하고 이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주는 걸 뭐라 그래? 뇌물이라 그러지. 그렇지? 핸드백을 줄 때도 있어. 뇌물. 뇌물을 우리나라는 주로 뭘로 줘? 핸드백. 그렇지? 돈. 돈. 그 다음에 돈을 더 압축시켜서 모아놓은 황금으로 된 막대기가 있어. 이걸 뭐라 그러니? 골드바. 그렇지. 잘 봐. 골드바를. 알겠니? 뇌물로 주면 뭐가 발생하는 거야? 아노미적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아노미가 뭐야? 도덕적 혼란. 사회할 때 배운단 말이야. 알겠어? 골드바를 뇌물로 주면 아노미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국, 기역, 골드바. 니은, 뇌물. 두 개 합쳐주면 얘가 이응으로 바뀐다. 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니까 아야. 알겠어? 골드바, 뇌물,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거 아. 디귿이 니은으로 바뀐 거 노.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거 미. 여기는 그대로지. 니은, 미음. 그치? 그러니까 국내가 뭐가 돼? 골드바와 뇌물이 만나니까 국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느는 골드바에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뇌물, 민는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임무는 골드바의 비읍과 미음이 만나서 뭐가 돼? 임문. 이게 첫 번째야. 골드바를 뇌물로 줘도 안 되는데 갑자기 뭘 주는 애가 있어? 마약을 주는 애가 있다고. 마약. 알겠어? 마약류는 노야. 알겠어? 마약류는 노야. 안 돼. 더더욱. 그래서 잘 봐. 남루야. 마약이지. 그치? 류지. 그러니까 남누니까 이 누가 뭘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어. 남누. 그 다음에 왕릉. 이것도 자 마약의 이응이지. 그럼 류의 리을이지. 이게 뭘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어. 마양류. 자 미음, 이응, 니은은 니음, 미음, 이음은 비음이니까 얘는 안 바뀌어. 그치? 바뀌는 거 다른 거라고. 그래서 마양류는 이건 그대로야. 뭐? 노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왔네. 아까도 했지만 골드바류는 뭐 한다? 노다. 알겠니? 골드바류는 노다. 골드바류는 노다. 골드바를 주면 아노미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이거 비음화의 세 가지가 다 외운 거야. 자, 비음화는 뭐와 연결돼서 외워라? 비리와 연결돼서 외워라. 알겠니? 비리와 연결돼서 외워라. 비리로 가장 많이 뇌물 바치는 게 뭐야? 골드바다. 골드바를 뇌물로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아노미적 상황이 발생한다. 골드바도 안 되는데 마약을 준다. 마약류는 더 노다. 알겠니? 노다. 그 다음에 골드바류도 안 된다. 그래서 백노니까 이거 자주 나와 맨날. 기역과 리을, 골드바의 기역과 류의 리을이 만나니까 백노가 돼요. 이거 둘 다 변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서도 잘 봐. 뒤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변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무슨 동화? 자, 뒤에가 앞에 영향을 뒤에가 받아. 이런 뭐야? 순서대로 가는 거지. 근데 뒤에의 영향을 앞에가 받아. 공부 잘하는 애의 영향을 공부 못하는 애가 받아서 얘가 성적이 올라가. 학원 잘 다니는. 이게 뭐야? 제대로 된 거야.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놀아. 잘못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순서대로 가는 건 무슨 행? 순행. 거꾸로 가는 건 무슨 행? 그렇지. 역순행, 역행. 니네 소설도 그래서 시간대로 쭉 소설의 이야기가 전개되면 뭐니? 순행적 구성. 그치? 근데 갑자기 과거 얘기 툭 튀어나오고 과거 얘기 툭 튀어나오고 이런 거 뭐라 그래? 역순행적 구성. 남자들의 얘기는 무조건 순행적 구성이야. 근데 니네가 봄이랑 싸웠어요. 봄이랑 싸웠어. 봄이는 어떤 얘기를 해? 야, 너 저번에 이런 일 있었지?
또 한참 얘기하다가 저번에 또 널 며칠 날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과거의가 툭툭 튀어나온 게 뭐라고? 역순행이라고. 그럼 잘 봐. 골드바가 뇌물의 영향을 받았는데 뇌물은 그대로고 앞쪽에 골드바가 바뀌었어. 그러면 앞쪽이 바뀌었으니까 순행적 구성이야? 역행적 구성이야? 역행적 구성이지, 그치? 역행적 동화야. 근데 얘는 마약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 무슨 구성? 순행적 동화. 순행적 구성. 그 다음에 둘 다 바뀌었어. 이런 뭐라 부를까? 둘 다 바뀌었어. 순역순행? 양순에. 양순행? 어우, 얘 너 천재다. 그런 단어는 없어. 근데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천재야. 얘는 앞으로 뛰어난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있는 걸 그대로 만드는 건 천재가 아니야. 근데 없는 걸 만드는 거야. 처음에 있잖아. 이만한 판때기 들고 나왔어. 노트북 대신에 스티브 잡스가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아이패드라고 불렀어. 그때부터 아이패드, 태블릿이란 게 만들어진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게 천재야. 알겠어? 뭐 양행적? 좋아. 양행이라고 하지 않고 이쪽과 이쪽이 서로 연결됐다. 손가락 부딪힌다. 얘하고 얘하고 서로 영향을 줬다. 생각을 안 하는구만.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이거지. 내가 나중에는 수업 시간에 박스를 싸놓을 거야. 박스를 싸놓고 막 매일 질문 폭탄에 그냥 페르로루쉐 끝나면 막 키세스. 그 다음에는 콜라 원하는 거 다 막 쭉쭉 뿌릴 거야. 모두가 다 대답한다 그러면 막 콜라 막 흔들어가지고 파티하고. 자, 상호 알겠어? 쉬운 거는 비음화를 찾으시오. 이런 거 다음 중 의문의 변동의 현상이 같은 걸 찾으시오. 근데 같은 비음화야. 알겠어? 아니 봤더니 비음화가 두 개인데 어떻게 정답이야? 애들 이때 막히는 거야. 그때는 뭐라고? 순행적 동안지, 역행적 동안지, 상호적 동안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앞쪽이 바뀌었으니까 숙행, 역행, 뒤쪽이 바뀌었으니까 순행, 서로 바뀌면 뭐라고? 역순행. 이런 것도 내가 이야기를 다 만들어놨어.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대한 소설책 한 권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거야. 의문의 변동 다 배우면. 그리고 더 이상 안 잊어먹어. 근데 이것도 계속 해야 안 잊어먹는 거지. 그냥 있으면 잊어먹으니까 계속 반복을 시켜줄 거야. 알겠니? 내 수업은 이렇게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그 다음에 원리를 이해하는 수업.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와서 지식만 채워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가방을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거다. 그래서 내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와라! 제발. 보라! 하라! 그리고 가라. 와라는 어디로 와야 돼? 대치 수학학원으로. 보라는 뭘 봐야 돼? 보라동에서 강상식 선생님의 수업을. 하라! 뭘 해야 돼? 공부를. 가라. 어딜? 아니지. 집으로 내가 니네 보내려고 그래 학교에서 바로 집으로 가면 되지. 어딜 가야 돼? 대학. 어디? 대기업. 여길 가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시저가 했던 말 무슨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갈리아 전기라고 이 게르만 갈리아 지역을 토벌하고 했을 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말 들어왔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와라 보라 하라 가라. 이게 강상식이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야. 기대하라. 국어 몇 점? 만점. 만점. 국어 만점 받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한테 입시 지도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금융치료도 하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1시간 동안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내 수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있어? 질문 있으신 분? 없어? 없어? 숙제는 좀 많어. 일주일에 한 45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니네가 모의고사를 고1 모의고사를 연도별로 해서 풀 거야. 3월달. 그래서 모의고사도 그러니까 니네 문제가 뭐냐면 보라동 지역 애들 문제가 내신 성적은 1등급인데
모의고사 성적은 잘 안 나온다. 근데 우리는 모의고사와 내신 중에서 선택해서 가면 좋잖아. 당연히 내신 1등급 받고 모의고사도 잘 나오면, 그치?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 내신만 하다가는 나중에 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외부 지문이 나온단 말이야. 외부 지문을 찍을 수 있는 강사는 아무도 없어. 외부 지문을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근본적인 국어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모의고사로 과제가 나갈 거야. 45문제. 모의고사의 정답은 어떻게 쓰냐면 1차 정답하고 2차 정답을 쓰거든. 지금도 어떤 애 있어. 1차 정답을 썼는데 21개를 맞았어. 25문제 중에. 2차 정답을 써가지고 오히려 36개로 떨어졌어요. 얘는 고치면 안 되는 애야. 근데 어떤 애는 35개를 맞았는데 2차 정답까지 했더니 41개를 맞은 거야. 얘는 오히려 뭐가 나? 고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니네 1차 정답하고 2차 정답 보면 얘는 고쳐서 더 많이 틀리는지 안 고쳐서 더 많이 틀리는지. 근데 찍은 문제인데도 완전히 이상한 걸 1차, 2차 썼는데 둘 다 틀린 걸 썼는지,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설명은 못하지만 너희의 사고가 1차적으로 정답에 가까운지 2차적으로 정답에 가까운지 이런 걸 분석해서 너희들의 시험 볼 때도 야 이건 고치지 마. 이거 고쳐 너는. 이렇게 성향까지 파악해서 알려줄 거니까. 알겠니? 모의고사만 열심히 풀어도 충분히 외부 지문 대비도 되고 내신 되는 대비는 당연히 된다. 그래서 좀 어렵게 공부하면서 내용은 어렵지만 공부는 어떻게 즐겁게 하자. 아시겠어요? 예. 질문 없어? 알아, 빨리 가고 싶구나. 가라. 가라. 이상으로 오늘 프리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